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시대별 기출문제 풀이 지금 심화편 진행하고 있는데 고려시대 마지막 주제입니다. 고려의 문화를 문화유산까지 전부 모아가지고 지금 기출문제를 한 번에 풀어볼 거예요. 28문제 정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외울 게 조금 많은 파트일 수 있는데 나오는 것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뒤쪽에 문화유산 파트가 나오면 너무 내가 모르겠는 완전히 처음 보는 그런 문화유산을 암기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고려시대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만 외우시고 내가 전혀 모른다. 그러면 그거는 이 카테고리 안에 있는 게 아닌 거죠. 오답으로 내기 위해서 다른 데서 가지고 온 문화유산입니다. 유물의 숫자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외우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각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화 부분에 지금 학교나 종교 파트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한 번 해볼게요. 입학 자격 공고입니다. 국자 학생, 태학생, 사문학생, 뭔가 지금 품계가 좀 설정되어 있어서 요 정도 되어야 입학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레벨을 나눠 놨어요. 여기에 보니까 국자 학생, 태학생, 사문학생 이렇게 등급을 나눠가지고 입학생을 받는 거는 고려의 대표적인 어떤 교육기관이었던 국자감입니다. 국자감. 이 국자감은 나중에 고려 말기가 되면은 성균관으로 계층을 하게 되는데요.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관학이에요.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관학이고요. 자, 1번 문헌공도로 불리기도 하였다. 이 문헌공도로 불리는 거는 최충이 운영을 했었던 최충의 구제학당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사학이에요. 사학.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사립학교도 아니죠. 그냥 학원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아니고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가 파견되고 2, 3번은 좀 묶어서 볼게요. 전국의 부, 목, 군, 현에 하나씩 설치가 되는 거는 조선시대 향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향교고 4번 장학기금 마련을 위해서 양현고가 설립이 되었다.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왜냐면 나중에 분명히 관학이 있기는 있는데 이 최충의 구제학당 같은 것들이 너무 유명하게 되니까 관학이 점점 쇠퇴를 합니다. 실제로 과거에 합격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더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학을 좀 진흥시키고 좀 융성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치를 하는 게 있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양현고라고 보시면 돼요. 장학기금도 마련을 해서 사람들한테 관학으로 조금 오게끔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고요. 사가독서제를 시행을 해서 학문에 전념하게 하는 거는 조선시대 세종 때 하는 일이에요. 업무에 치여가지고 학자들이 연구를 못하니까 젊은 인재를 육성을 하기 위해서 네가 원하는 곳에서 그게 집이든 아니면 어디 사찰이든 원하는 데 가서 책을 읽도록 하는 사가독서제를 운영을 했던 게 있습니다. 조선시대로 넘어가야 돼요. 자, 1번의 정답은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찾았고요.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밑줄 그은 정책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최근 최충의 구제학당을 비롯한 사학 시비도로 학생들이 모여들어서 관학이 많이 위축되었다는군. 사학의 사람들이 몰리고 있어요. 지공거 출신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시험을 보면은 심사하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가서 학당을 세우니까 적중률도 굉장히 높고 잘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관학을 진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다. 자, 그걸 골라보면 될 것 같아요. 독서 상품과를 시행하는 거는 요 시대랑 관련이 없죠. 이거 통일신라 때 원성왕이 하는 거고요. 초계문신제, 이 초계문신제는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 정조가 했었던 거고 수도에 사부학당을 두는 것도 조선시대 거고요. 전문 강좌인 칠제를 개설하였다. 요게 해당 사항이 있겠네요. 4번. 전문 강좌도 두고요. 양현고라고 하는 장학 기금도 좀 마련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관학을 진흥하기 위해서 뭘 많이 하고 있어요. 경당을 설립해서 학문을 가르치는 거는 고구려에서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답 2번에 4번으로 찾았고 3번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3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최충의 구제학당을 비롯한 사학이 융성하였던 시기에 위축된 관학을 진흥하기 위해서 정부가 추진한 정책, 이거 지금 계속 똑같은 거 나오고 있습니다.
서적포를 두어서 출판을 담당하게 했고요. 국자감의 전문 강좌인 칠제를 개설했어요. 그리고 또 가에 해당하는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독서 상품과를 통해서 인재를 등용하는 건 통일신라 원성왕 때 일이었어요. 아니고 사액서원에 서적과 노비를 지급하였다. 사액서원이 뭐냐면 왕에게 현판을 받은 서원이에요. 이거 조선시대죠. 조선시대로 넘어가야 등장하는 거예요. 중등교육기관으로 사부학당을 설립하는 것도 이것도 조선시대 특징이죠. 양형고를 설치해서 장학기금을 마련을 해서 사람들이 관학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거 이것도 4번으로 답을 찾아주면 되겠고 초계문신지에 나오면 조선시대 정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에도 4번으로 답을 찾았어요. 4번 넘어갈게요. 4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고려시대 유학자입니다. 최승로, 최충, 김부식, 안향, 이재현이 있는데 시기별로 쭈루룩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최승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요건데 나머지 거 살짝 볼게요. 최충, 구제학당을 설립해서 유학교육에 힘을 써서 이것 때문에 관학이 흔들릴 정도였죠. 김부식, 유교사관에 입각을 해서 삼국사기를 쓴 사람이고 안향은 고려에 처음으로 성리학을 들여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재현은 원간섭기 등장하는 사람인데 만권당에서 원나라의 학자들하고 교류를 한다. 이거 우리나라에 설치된 게 아니겠죠? 그쪽에 원나라 쪽에 설치가 되어서 서로 교류하는 장소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 최승로가 주로 뭐 했냐 찾아보겠습니다. 불시잡변을 지어서 불교를 비판하는 사람은 정도전이죠. 부처님의 잡소리라는 뜻으로 왜냐하면 성리학자들이 고려시대에 불교가 너무 타락을 해서 이제 국가 운영에도 영향을 상당히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불교는 더 이상 조선시대에서는 국교가 되지 않죠. 정도전도 불교를 비판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요. 요건 정도전. 인재 등용을 위해서 혈량과 실시를 제안한 사람. 이 사람도 조선시대 사람인데 조선시대 조광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광조가 외친 요 현량과는 뭐냐면 일종의 천거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추천을 해서 기회가 안 돼가지고 못 들어왔었던 사람들 천거를 하겠다라고 했었던 현량과를 처음에 실시하기로 하는 거 조광조가 하는 거고요. 시무 28조를 올려서 국가 운영 방안을 좀 유교적으로 유학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 이게 최승로가 한 거죠. 3번. 지부 복궐 척화의 소를 올려서 외양일체론을 주장함.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지부 복궐 척화의 소 이걸 띄어쓰기를 안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찢어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지부 복궐 척화의 소, 상소인데 척화하자는 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친을 하지 말자.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친하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화친을 하지 않는 걸 척화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올리는 상소인데 지부 복궐이 뭐냐면 지부복걸의 뜻이 도끼를 가지고 엎드려서 하는 상소예요. 지부복걸이. 그러니까 이거 들어주지 않을 거면 이 도끼로 내 목을 치세요 라고 하는 이게 뭐랄까 어떤 면에서 보면 왕을 상당히 압박하는 그런 상소가 되는 거죠. 지부복걸 상소로 올렸던 이 사람 외양일체론. 그래서 강화도 조약 반대했던 사람이 있는데 최익현이라고 있습니다. 최익현. 요거 조선시대 후반으로 넘어가야 되죠. 해주 향약을 시행해서 향촌 교화를 위해서 노력함. 이거 율곡 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정답은 3번으로 찾았어요. 4번에는 3번. 자, 페이지 넘어가서 5번 풀어보겠습니다. 5번.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여기 초상화가 하나 있어요. 나는 충선왕을 수행을 하면서 충선왕이래요. 충선왕이면 충자가 들어가네. 충자. 그럼 이거 무슨 시대인지 아시겠죠? 고려시대 중에서도 고려시대 후반에 말기쯤에 원간섭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충선왕을 수행하면서 중국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어요. 또한 여공패설을 저술하고 역사서인 사략을 편찬하기도 한 사람. 충선왕 시기에 활동한 이 사람은 이재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선왕이 만들었던 만권당에서도 학자들하고 교류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자, 요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 고려의 성리학을 최초로 소개하였다. 이건 이재현이 아니고요. 안향이 하는 일입니다. 안향. 구제학당을 세워서 유학교육에 힘쓴 거는 최충이 한 거죠. 이건 최충이 하는 거고 만권당에서 원나라의 학자들하고 교류를 하죠.
왜냐면 충선왕이 만든 게 망건당이고 충선왕을 수행하면서 그 시기 활동했던 사람이라 여기서도 교유를 합니다. 자, 3번이 답이고요. 양명학을 연구해서 강화학파를 형성하는 건 조선시대로 넘어가서 정제도라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정제도. 성리학을 도식으로 설명한 성학십도를 저술을 하였다. 이 성학십도를 만드는 거는 이황이 하는 거죠. 이황, 조선시대 거니까 이거 아니고,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5번은 3번이고, 자, 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 가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서울시는 보물 제723호 이것의 국보 순격을 문화재청에 신청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책은 1145년 인종 때 편찬된 정식 역사책이요. 고대 삼국부터 통일신라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인종 시기에 편찬됐고 정사로 평가받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 있죠. 인종 시기 활동했었던 김부식의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 고려시대 역사책이 삼국사기도 있고요. 삼국유사도 있는데 정사로 쓰여진 책은 삼국사기입니다. 두 개의 차이점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삼국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남북국의 뜻은 남쪽에 통일신라가 있고 북쪽에 발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발해의 역사를 처음 우리나라 역사로 가지고 온 거는 이 삼국사기가 아니고요. 이 조선시대로 넘어와야 돼요. 유득공이 지은 발해고에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아니죠. 단군 왕검의 건국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단군 왕검 이야기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삼국사기의 특징이 뭐냐면 김부식이 유학자의 관점에서 성리학의 관점에서 요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유학의 관점으로 편찬한 책이기 때문에 약간 사실이 아닌 것 같은 너무 신비로운 이야기. 그러니까 김부식이 생각했을 때 진짜가 아닌 것 같은 이야기들은 수록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읽기에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들이 다 모여있는 책은 삼국유사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거 없고 김부식 등이 왕명으로 편찬한 기전체 사서이다. 요게 정답이 되겠죠. 기전체가 뭐냐면 열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역사책을 쓰는 거를 기전체라 그래요. 여기. 근데 이렇게 카테고리를 안 나누고 연도별로 시간 순서대로 쭉 쓰는 거는 편년체. 그게 조선왕조실록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좀 있고요. 2번에 해당하는 건 삼국사기가 아니고 삼국유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선 정답은 3번으로 찾고 사초,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실록청에서 편찬하는 거는 조선왕조실록이죠. 조선왕조실록. 고구려 건국 시조의 일대기를 서사시의 형태로 저술한 거는 이거는 동명왕편이라고 있어요. 동명왕편. 이규보가 서술을 했던 거죠. 요거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고요. 6번에 3번. 자, 다시 올라가서 7번 보겠습니다.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역사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려 후기고요. 건국 영웅의 일대기를 서술한 장편서사시로 동국 이상국집에 실려있다. 왕의 탄생 이전의 역사, 출생과 건국, 유리왕의 즉위 과정과 저자 이규보의 감상이 적혀있다. 동명왕편입니다. 동명왕편. 요거 동명. 자, 그러면 이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고구려 계승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그렇죠. 고구려 계승 의식 여기 들어가 있겠죠. 지금 건국 영웅의 유리왕 나오고 하니까 동명왕이라고 한다면 고구려 시조로 올라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번이 바로 답이 등장을 하는데 남북국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거는 유득공의 발해고 사초,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편찬하는 거는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이게 사초는 실록 쓰기 전에 그 원본이에요. 메모를 했었던 그 원본 자료를 사초라 그래요.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가 수록된 거 삼국유사 같은 거에 실려 있죠. 나중에 제왕운기 같은 데도 나오고요.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서는 삼국사기입니다. 최고라는 거는 제일 좋다 이게 아니라 가장 오래됐다라는 거를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번을 답으로 찾아주면 되겠고요. 7번에 1번.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 밑줄군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경상북도 군위군에 위치한 인각사로 승려 이련이 마지막 여생을 보낸 곳입니다. 그는 불교사를 중심으로 민간설화 등을 수록한 역사서를 저술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련 스님이 나오네요. 네, 이거는 삼국유사겠죠? 삼국유사.
지금 이 군위군에 가시면 이 지역의 이름이 아예 그냥 삼국유사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약간 테마파크 같은 것도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만큼 우리한테 가장 잘 알려진 유명한 역사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삼국유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편년체로 서술된 거는 조선 왕조 실록 같은 겁니다. 그렇게 서술되지 않았어요.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다. 고조선 얘기 나옵니다. 삼국 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기에는 나오죠. 남북국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거는 유득공의 발해고고요. 왕명에 의해서 고승들의 전기가 기록된 거는 해동고승전이라고 있어요. 각훈이 쓴 거, 요거 아니죠? 고구려 시조의 일대기가 서사시로 표현된 거는 동명왕편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네, 8번에 2번. 다음 페이지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밑줄근 이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승휴가 지은 이 책의 상권에는 중국의 역사가, 하권에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중국이랑 구별되는 우리 역사의 독자성을 강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은 제왕운기라고 합니다. 제왕운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이거는 유득공의 발해고가 되겠죠. 사초와 시정기를 바탕으로 편찬하였다. 조선 왕조 실록이 되겠고요.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건국 시조 중에 하나, 제일 유명한 사람이죠. 단군 이야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평가를 하는 게 있어요.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본으로 간행된 거는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유교 사관에 입각을 해서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된 거는 삼국 사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왕운기라는 책이라는 걸 인지를 하면은 풀기 쉬운데 그거를 모르면은 풀기가 좀 어려운 문제라서 3점짜리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왕운기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 역사에 대한 어떤 특징을 기술한 역사책이잖아요. 역사책이 보시면 몇 개 없고 계속 똑같은 게 나옵니다. 단군 얘기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구별하셔가지고 이 선지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9번에 3번입니다.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자, 밑줄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그의 행적을 새긴 비석으로 개성의 영통사에 있다. 고려 숙종의 동생인 그는 국청사를 중심으로 해동 천태종을 개창을 하고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해서 불교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왕의 동생이면 왕자네요. 이 사람은 대각국사 의천입니다. 대각국사 의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수심결을 지어서 도노점수를 강조한 거는 진울입니다. 진울. 고려시대 승려 얘기 크게 몇 개 안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 의천이랑 진울이에요. 특징 같이 기억해 주시고 심성도야를 강조한 유불일치설을 주장한 사람은 해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울의 제자입니다. 진울의 제자예요. 법화신앙에 중점을 두고 백령결사를 주도한 사람은 요세라는 승려가 있습니다. 요세. 그리고 이론의 연마와 실천을 함께 강조하는 교관겸수를 제창했다. 이게 의천이 하려고 했던 거죠. 이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기 때문에 교종을 중심으로 수양도 하기는 해야 돼. 그런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그게 뒤에 나와요. 이게 특징이죠.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풍물을 기록한 왕오 천축국전을 저술한 사람은 신라의 해초죠. 해초. 승려 얘기도 하나씩 꼭 나오니까 시대별로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0번에 4번으로 찾았어요. 4번이고 자 11번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빈출 키워드 달려있네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문종의 아들인 이 사람이 송, 요, 일본 등 동아시아 각지의 불교 서적을 수집해서 그 목록을 정리한 심편제종 교장 총록의 일부입니다. 이거 보니까 불교적인 거 쭉 모은 것 같아요. 이 사람 누구냐? 문종의 아들이면서 왕이 된 사람이 있고 왕이 되지 않고 다른 길로 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천입니다. 문종 다음의 왕이 숙종이죠. 숙종의 동생이에요. 동생. 그래서 실제로 정치의 어떤 시스템에도 어느 정도 의견을 많이 개진했었던 의천이 이렇게 제안을 해가지고
동전이 그렇게 쓰기가 편하더라. 그래서 화폐를 주조하는 주전도감도 숙종이 설치를 해서 돈도 만들고 그랬었죠. 자, 의천입니다. 옳은 거 골라볼게요. 국청사를 중심으로 해동천태종을 창시했다. 바로 1번에 나오네요. 의천이 했던 일이고 법화 신앙에 중점을 둔 백년결사를 주도한 거는 요새라는 승려였죠. 이건 요새. 정해사를 결성해서 불교계를 개혁하려고 한 사람, 정해쌍수, 진울입니다. 진울. 유불일치설을 주장해서 심성의 도야, 유교에 해당하는 거 지금 들어와 있어요. 크게 추구하는 바는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사람 해심입니다. 해심. 진울의 제자. 해심이고요. 승려들의 전기를 정리해서 해동 고승전을 편찬한 거는 각훈이라는 사람입니다. 각훈.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의천의 특징 찾아줄 수가 있었고요. 빈출되는 내용이네요. 의천에 대한 내용이 자주 나오니까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번도 빈출 마크 달려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밑줄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목판의 글은 불일 보조국사. 우리 앞쪽에 땡땡국사 이런 거 같이 외우잖아요. 의천 하면은 대각국사라고 하고 보조국사 하면은 진울이죠. 보조국사 진울입니다. 그는 화두를 바탕으로 수행을 하는 참선법을 강조를 했고요. 도노점수, 깨닫고 나서 수행 같이 하는 거 이런 거를 반복한다. 도노점수하고 정해쌍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 두 개 세트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람은 진울이네요. 고려시대에 뭐 한 2명만 외워야 된다면 진울과 의천의 어떤 활약상을 모아가지고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화왕계를 지어서 국왕에게 바친 거는 설총이 하는 겁니다. 설총. 이거는 설총이 하는 거죠. 설총. 천태종을 개창해서 불교 통합에 힘썼다. 이건 의천이죠. 의천이 하는 거죠. 정해결사를 통해서 불교 개혁에 앞장선 게 진울이 한 일입니다. 타락한 불교를 깨끗하게 만들려고 했었죠. 심성의 도야를 강조한 유불일치설을 제창하는 건 진울의 제자였던 해심입니다. 해심. 불교 관련 설화를 중심으로 삼국유사를 저술한 건 이련 스님이죠. 그래서 3번으로 답을 찾아줄 수 있었고요. 12번에 3번이에요. 다음 페이지 13번 보겠습니다. 13번. 다음 글을 쓴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아 물결 치듯이 흘러다니다가 자기의 본성을 보면 쭉 들어가 보면 이를 돈오라고 한다. 뭘 깨닫는다라는 걸 돈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요 돈오를 하고 나서 따라서 그 깨달음의 의지에 닿고 점차 익혀서 공을 이루고 오랫동안 성태를 기르면 성을 이루게 된다. 이것을 점수라고 한다. 이거 묶어가지고 도노점수라고 하면 되고요. 수심결이라고 나옵니다. 수심결. 이 자료의 이름과 도노점수라는 글자로 이 승려는 진울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옳은 거 골라볼게요. 무예가를 지어서 불교 대중화에 힘쓴 사람은 신라시대로 들어가야 되죠. 이거는 원효입니다. 원효. 황룡사 구축 목탑의 건립을 건의한 사람은 자장률사라는 사람이 있었죠. 자장률사.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 한 거는 대각국사 의천이 하는 일이고요. 수선사 결사를 제창을 해서 불교계를 개혁하려고 한 사람, 타락한 불교계를 정화하려고 하는 운동, 요게 진울이 했던 거죠. 4번입니다. 5번 법화신앙을 중심으로 강력한 항몽투쟁을 표방을 했다. 법화신앙이라고 나오면은 요새라는 승려가 있습니다. 자, 답은 진울 거 4번으로 찾아주면 되겠고요. 14번 보겠습니다. 14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뭔지 한번 볼게요. 이곳은 강진의, 힌트, 강진, 백년사입니다. 고려 무신정권기 최후의 후원으로 절의 규모가 크게 확장되었는데 특히 이 절에서 뭐 했냐면 강진의 백년사라고 나오면 백년결사가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되고 이것은 요새, 승려 요새에 관련된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의천이 불교 통합을 위해서 해동천태종 개창한 곳은 이곳이 아니죠. 거기는 국청사라는 사찰이었죠. 이거 아니고 요새가 법화신앙을 바탕으로 이 신앙 결사를 이끌었다. 이게 정답에 해당하는 거고 진울이 정해사를 결성하고 불교 개혁 운동을 전개하는 거 이거는 정해사에서 그거를 하는 거니까
진울리기가 아니죠. 요새에 해당하는 거니까. 밑에 각훈, 일현스님 해당 사항 없고 지금 우리는 이게 요새라는 걸 찾아줘야 돼요. 법화신앙 나오고 요새 법화신앙, 신앙결사 이렇게 나오면 강진의 백년사, 백년결사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으로 정답을 찾아줄 수가 있었어요. 2번. 자, 15번 올라가겠습니다. 이거 킬러 문제로 나오는데 왜 킬러 문제냐면은 오답률이 엄청 높았어요. 거의 65%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낯설어서 그랬던 것 같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전라남도 강진군 월남사지에 있는 땡땡의 비입니다. 비문에는 진울의 제자인 그가 수선사에서 2대 사주가 된 일, 당시 집권자인 최우가 그에게 두 아들을 출가시킨 일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매니악한 카테고리의 문제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승려 문제 풀면서 자, 이 사람 누구의 제자 계속 얘기했었죠. 진울의 제자로 알려져 있으면서 이런 업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해심입니다. 해심. 이참에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울이랑 연결해서 기억해 주시면 기억하기 쉽겠죠. 해심인 거를 알면 문제 푸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를 읽고 이 사람이 해심인지를 알아내는 게 어려워서 지금 킬러 문제로 들어가 있었어요. 화엄사상 정리하는 거는 이거는 원효의 짝꿍이었던 의상이 하는 거죠. 의상. 해동천태종을 개창해서 불교 교단 통합에 힘쓴 거는 이거는 의천이잖아요. 선문염송집을 편찬하고 유불일치설을 주장했다. 네, 이게 해심이 했던 일이죠. 여기 권수, 정해결사 이런 거 나오면 정해쌍수 나오면 진울입니다. 진울. 보현시번가를 지어서 불교 교리를 대중에게 전파하였다. 요거는 균여라는 승려가 있어요. 광종 때 활동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귀법사에 이 승려로 들어갔었던 사람이죠. 3번으로 정답을 찾아주시고 해심 얘기도 지금 선지에 계속 나오는데 진울의 제자다. 이 정도만 머리에 조금 추가 정보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5번에 3번. 자, 16번 보겠습니다. 16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국보래요. 경상북도 안동에 있습니다. 지금 사찰 문제는 여러분들이 요만한 사진을 가지고 이게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사진과 밑에 지역과 전각의 이름을 묶어서 기억을 해야 돼요. 주로 그걸 찾아내라고 나오니까. 여기 굉장한 힌트가 지금 나오고 있죠. 경상북도 안동시라고 나옵니다. 안동에 있으면 봉정사 극락전이 바로 생각이 나야죠. 안동에 봉정사 극락전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국내 여행하다 보면은 서울에서 출발해서 쭉 내려가다가 봉정사 극락전 잠깐 찍고 그리고 안동에 가서 밥 먹고 그리고 경주라든지 다른 쪽으로 내려가는 순서로 유네스코 여행지 같은 코스가 주로 그렇게 짜여져요. 머릿속에 지도를 한번 떠올려 주시고 뭐뭐가 있는지 대표적인 거 기억을 좀 해주세요. 수덕사 대웅전 이거 예산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 보자마자 지명이 떠올라야 돼요. 예산의 수덕사, 논산의 쌍계사, 구례의 화엄사, 강화의 전등사 몇 개 안 나옵니다. 요거 이름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 사진이랑 같이 대조할 수 있도록 할게요. 국보라고도 하고 목조 건물 중에 가장 오래된 거다.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입니다.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6번에 1번으로 지금 답 찾았고요. 넘어가서 17번 보겠습니다. 문화유산, 요것도 킬러로 나오는데 이게 왜 킬러냐면 제가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이랑 이거랑 일치를 해야 풀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충청남도 예산에 있어요. 그럼 예산이랑 같이 세트로 아까 뭐 외우라 그랬죠? 예산이면 수덕사, 대웅전이 바로 나와야겠죠. 그러면 바로 뿅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심포 양식이다. 사실 사진이 막 이렇게 크면 주심포라는 정보가 있으면 그렇게 생긴 거를 고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진만 봐서는 이 공포가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 이름이랑 지역을 일치하고 있느냐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산에 있는 거 수덕사, 대웅전이고 요 화엄사 이거는 구례에 있는 거, 이건 영주에 있는 거, 이거 방금 안동에 있는 거, 이건 보은에 있는 거예요. 보은, 법주사, 팔상전. 이거는 약간의 암기가 필요는 합니다. 지역이랑 사찰 이름을 같이 묶어서 기억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17번에 1번으로 풀었고요.
네, 1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탑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불교 문화유산, 자, 힌트가 3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탑은 원래 개성에 있었던 건데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가 되고 있어. 사실 이거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이거 보자마자 이거 뭔지 아실 거예요. 원래 개성에 있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가 되고 있는 탑이다. 개성에 경천사라는 사찰이 있었어요.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라고 국보에 지정된 게 있습니다. 그거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셨으면은 여기서 바로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걸로 사진은 다 표시가 되고 있는데 요걸로 표시는 해볼 수가 있겠는데 나머지 힌트를 보고 정답을 한번 조금 더 추려볼게요. 원나라 영향을 받은 다각다층의 대리석 탑이야. 원나라 영향 받았죠. 왜냐면 원간섭기에 세워지는 탑이에요. 이 원각사지 10층 석탑 모양에 영향을 줬다는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원나라 말기에 그 원간섭기에 만들어지는 거고 이거 만드는 그 의도 자체가 그 친원파들이 권문세족들이 모여서 원나라 황실이 오래오래 가기를 바라면서 만드는 탑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의도가 좋은 탑은 아닌 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나중에 조선 초반으로 넘어가서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똑같이 영향을 주는데 그래서 두 탑이 재질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장식 많이 하게 하고 화려하게 만들려면 우리나라의 딱딱한 화강암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둘 다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고요. 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현재 종로 탑골공원 안쪽에 있는 바로 그 탑입니다. 그것도 대리석이고 하얀색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요게 뭔지를 알면은 바로 풀 수가 있는 거였고 나머지 것들 지금 보면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지 않은 것들 금방 찾아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안동의 법흥사지 탑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통일신라 거고요. 요건 아마 익숙하시죠? 이거는 다보탑입니다. 10원짜리 동전에도 있는 다보탑이고 불국사에서 볼 수 있는 요것도 신라 거고요. 4번, 5번이 있는데 여기 이쪽 약간 무너져 있죠? 이거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미륵사지 석탑. 그리고 5번 요것도 층고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것도 일치하기는 하지만 요거 평창의 월정사에 있는 팔각구층 석탑입니다. 요거는 이제 송나라 영향을 받은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정답은 3번으로 찾을 수가 있겠네요. 18번에 3번이고요. 자, 19번으로 올라가서 또 탑 문제가 나오고 있네요. 자, 19번.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거 찾아볼게요. 이것도 국보고요. 평창에 있대요. 고려시대 다각다층 석탑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탑의 꼭대기에 머리 장식이 완벽하게 남아있고 꼭대기에 머리 장식 있는 거 지금 여러 개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지붕돌에 귀퉁이마다 풍경을 달아서 풍경 뭔지 아시죠? 지붕 끝에 이렇게 달아서 바람 불면은 딸랑딸랑 소리 나는 거. 지금 풍경 달려있는 거 요것도 풍경이 있고 요것도 풍경이 있네요. 일단 풍경 없는 거 다 지워볼게요. 자, 풍경 있는 거 3개가 남아있는데 꼭대기에 여기도 머리 장식 남아있고 2000년대 들어 실시된 조사 결과 석탑의 조성 연대가 고려시대 전기로 밝혀졌다. 다각다층 석탑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다각다층은 뭐냐면 층고도 많지만 이걸 구성하고 있는 탑의 형태도 이렇게 각이 많이 져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일반적인 네모네모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건 일단은 지워주실 수가 있고 평창에 있다고 하잖아요. 평창의 월정사 대표하고 있는 다각다층 석탑은 1번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오답선지로 다른 게 나올 수는 있지만 확실하게 정답으로 나오는 거는 몇 가지 정해져 있어요. 월정사, 이 팔각구층 석탑에 관련된 거는 좀 통으로 외워두시고 사진의 이미지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을 답으로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이거는 앞선 문제에서도 나왔었던 고려시대 말기에 경천사지 10층 석탑이었죠. 풍경은 달려있지 않은. 이건 통일신라 건데 무려 13층으로 되어 있고요. 다층은 맞지만 다각이 아니에요. 그냥 사각으로 되어 있죠. 얘도 사각, 얘도 사각, 얘도 사각. 이거는 다각형으로 되어는 있지만 여기는 지금 평창군에 있었던 게 아니고 요게 뭔지를 안다면 이거는 개성에 있었던 거니까 두 개를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꼭 암기를 해야 한다면 지금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는 1번 탑이 뭐고 어디에 있었는지 3번 탑이 뭐고 어디에 있었는지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굳이 지역이나 이런 거를 너무 암기하지 않으려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19번에 1번으로 답을 찾았고요. 20번 보겠습니다. 20번인데 다음 사진전에 전시될 사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금 유명한 게 하나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 실에서는 땡땡 시대 불상의 사진을 전시합니다. 땡땡 시대에는 대형 철불이 유행을 하였으며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처럼 거대한 불상이 조성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지금 은진미륵이라고 하는데 여기 사람이 서면은 요만해요. 굉장히 큽니다. 무려 높이가 18m 정도 되니까 굉장히 거대한 탑이 되겠고 얼굴이 보면 이렇게 되게 개성적으로 생기고 뭐 이렇게 모자 같은 거 희한한 거 쓰고 있어요. 요 시대 불상의 특징이 이래요. 엄청 모양이 개성적이고 되게 큽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커다란 이 철불이나 석불이 제작이 됐었던 시기인데 자, 적절하지 않은 거라면 요 시대가 아닌 거 골라주면 됩니다. 요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 아주 개성적인 불상이 대형 불상이 제작됐었던 고려 시대, 특히 고려 시대 전기 정도에 해당하는 불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 아닌 거 한번 골라볼게요. 지금 아닌 거 바로 보이거든요. 너무 익숙한데 고려시대 거 아닌 불상 하나 뽑혀 있습니다. 다 유네스코 유적지 여행 한 번쯤 가보셨을 텐데 경주 가면 여기에 꼭 가잖아요. 물론 못 들어가는 날이 더 많기는 하지만 지금 2번에 보시면 이거 너무 익숙하죠? 석굴암 본존불입니다. 이거는 통일신라 시대 거기 때문에 이 고려시대하고 일치하지가 않죠. 일단 2번을 지금 찾아보고요. 1번 불상은 철불이에요. 이거 국립중앙박물관에 3층에 올라가면 있습니다. 이거 하사창동 철불이라고 하는 건데 고려시대 때 아주 이름난 이 왕규라고 하는 호족이 만든 불상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안에가 비어있는 철불인데 안에가 비어있는데도 무게가 엄청나요. 철불이라서. 6.2톤 정도 됩니다. 실제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지만 이런 거를 특이하게 제작을 했었던 시기가 바로 고려 시대다. 이 철불은 사실은 그렇게 불상을 만들기에 좋은 소재는 아닌데 구리로 이 정도 크기 만들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서브로 이 철을 갖다가 썼을 거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 고려시대인 철불도 있고 아예 그냥 절벽에다가 이렇게 머리만 깎아가지고 올려놓는 것도 있어요. 이건 안동에서 발견된 거고 그리고 이거는 영주 부석사 안쪽에서 발견이 된 건데 실제로 통일신라 철불을 조금 계승을 해가지고 만든 것 같은 티가 나고 있어요. 사실은 1번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이 석굴암 본존불의 형태를 많이 닮았습니다. 통일신라의 어떤 그 불상의 모습을 좀 이어받는 형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벽면에다가 절벽에다가 쪼아가지고 만들어낸 마애불 형태가 또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이거 다 모르셔도 요 2번만 요 시기만 알 수 있으면 이거는 고려시대 아니고 통일신라 건데 신라시대 건데 라고 발견할 수 있으면 답으로 골라낼 수가 있는 문제들이 문화유산 파트 문제의 특징이에요. 유물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다 외울 수는 없겠죠? 국립중앙박물관에만 42만 점 정도의 유물이 있어요.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확실하게 나올 것 같은 고려시대 유물의 사진만 특징적으로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20번에 2번으로 지금 풀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21번 한번 볼게요. 21번. 자,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부석사 무량수전에 있는 소조불상이다. 무량수전 안쪽에서 발견된 소조불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조불상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되어서 그 가치가 높다. 얼굴은 풍만한 편이며 두꺼운 입술과 날카로운 코 등에서 근엄한 인상을 풍긴다. 옷 주름의 형태 등을 통해서 고려시대 불상임을 알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거돼야 되는 게 옷을 입고 있지 않은 불상은 제거가 좀 많이 돼야겠죠. 옷깃이 지금 거의 나오지 않는 불상 요거하고 이거는 고려시대 불상일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고려시대 불상일 수가 없고 이건 그 유명한 반가사유상입니다. 이건 삼국시대 불상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 요거는 고려시대 불상이기는 한데 철불이에요. 소조불상도 아니고 부석사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사창동 철불이 지금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거는 얼굴이 풍만한 편이며 이 두꺼운 입술 이런 거랑 전혀 지금 언급이 일치가 되고 있지 않은 2번. 이거는 관음보살상인데 조선시대에 제작된 관음보살상입니다. 요것도 해당 사항이 없고 지금 여기
부석사 무량수전 안에 안치되어 있는 불상이에요. 그게 바로 요거거든요. 우리 아까 방금 위의 문제에서도 요 이미지가 똑같은 게 나왔었습니다. 이제 고려시대 걸로 나오는 건데 옷 주름 형태 지금 보이고요. 그리고 얼굴은 풍만한 편이고 두꺼운 입술을 가지고 있다. 사실은 여기 사진이 이걸로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실제 문제를 푸실 때 보시면은 요것도 확인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좋은 거는 부석사 무량수전 안쪽에 이 자그마한 형태의 소조 불상으로 요런 형태의 뒤에 광배가 붙어 있는 불상이 있다. 이 모양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5번으로 정답을 찾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요. 21번에 5번이요. 자, 22번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요것도 불상 문제가 나오는데 보물이고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어요. 우리가 위에서 계속 봤던 것 중에 하나인데 경기도 하남시 하사창동에서 발견이 됐고 철불입니다. 철불이 아닌 거 다 지워버릴게요. 돌로 되어 있고 이거 구리, 철불 하나밖에 없네요. 2번을 정답으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석굴암 본존불의 양식을 본따 가지고 매우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요거는 방가사유상이었고 1번은 여러분들 손바닥만한 금동불상이에요. 고구려 금동불상입니다.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 고구려에서 만들었다고 확실하게 광배 뒤쪽에 뭐라고 써있는 요거는 국보에 해당하는 불상인데 아마 삼국시대에 공부했을 때 이거는 유물 공부 많이 했을 거예요. 구별할 수 있는 거라서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철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철로 제작된 거 골라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22번에 2번으로 정답을 찾았습니다. 3번으로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23번. 자, 밑줄금 불상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여기 문제 풀어볼게요. 이것은 이세계 목은집에 실린 시의 일부입니다. 그는 관촉사에서 여기서 이미 다 끝났어요. 관촉사에 있는 거대한 석조 입상. 이거 별명이 은진미륵이라고도 합니다. 은진미륵. 은진미륵이 뭔지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이거네 라고 찾아볼 수가 있죠. 관촉사 하면은 여러분들 머리에 바로 이 못난이 대형 불상을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크나큰 석상 미륵존이 있으니 이렇게 나왔으니까 사실은 이거 보면 단독으로 서 있는 불상이 언급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벽에다가 쪼아가지고 바위에다가 쪼아서 한 거는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관촉사라는 힌트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은진미륵을 머릿속에 바로 떠올려 주시면 되고 요건 파주 용미리 불상이라 요것도 자주 나오는 거긴 하지만 요거는 지워줄게요. 요것도 안동에 있는 거고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고요. 은진미륵은 조금 작게 표현돼 있지만 실제로 여기다 사람을 그리면 요만해진다고 했어요. 18m짜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단독으로 만든 것 중에 가장 큰 불상이니까 관촉사 이 석조 불상 기억해 주시고 은진미륵이라는 별칭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은진이라고 지금 나오죠. 그래서 은진미륵이라고 해요. 요거 같이 기억을 해주겠습니다. 정답을 3번으로 찾아주시고 자, 24번으로 내려갈게요. 24번. 지금 보면 나오는 사진들이 계속 똑같이 나오는 거 보실 거예요. 자, 이 불상은 천연 암벽을 이용해서 몸체를 만들고 머리는 따로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머리하고 몸체가 따로 분리되는 것만 골라주면 되잖아요. 절벽이 있고 거기다가 머리만 깎아서 톡 올려놓은 거를 골라볼게요. 일단 통으로 만든 거는 지워버립시다. 자, 지워버려서 1번이랑 3번이 남았어요. 1번은 파주 용미리 불상이고 2개가 있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안동에 있는 건데 한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바위 위에다가 올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절벽에다가 쪄가지고 만든 거는 1번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나머지를 보면 자, 거대한 느낌이 들고요. 조형미는 다소 떨어지지만 지방화된 불상 양식을 잘 보여줍니다. 불상 측면의 옆에 세조의 비정희왕후하고 성종의 안녕을 기원하는 발원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파주에 있고요. 지역에 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2점 이렇게 서 있고 이렇게 생긴 거 파주 용미리 불상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1번을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2점이 나란히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어서 2분의 안녕을 기원하는 발원문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1번입니다.
1번으로 찾아주고 나오는 불상은 다 정해져 있고 다른 게 나올 수는 있는데 정답으로 찍을 수 있는 불상들은 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좀 문제 암기에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24번에 1번으로 답 찾았고요. 마지막 페이지 넘어와 보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규보가 쓴 이 글은 최씨 무신 정권의 후원을 받아서 제작된 이것의 조판 동기를 밝히는 것으로 부처의 힘으로 외세를 물리치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신통한 힘을 빌려서 완악한 오랑캐가 멀리 도망가서 다시는 우리 국토를 짓밟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최씨 무신 정권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제작된 어떤 대장경판 같은 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팔만대장경이라고 들어보셨죠? 최씨 무신 정권 시기에 우리는 대몽항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부처님의 힘으로 얘네들을 내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요거를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자, 팔만대장경의 조판 동기를 지금 쓰고 있고 나머지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장의 건의로 만들어지는 거, 자장률사가 만들자고 한 거는 황룡사 9층 목탑입니다. 이건 목탑 얘기고요. 현존하는 최고의 금속 활자본이다. 이거는 직지심체 요절이겠죠? 직지심체 요절. 그리고 3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있죠. 팔만대장경 대표적인 유네스코 문화유산입니다. 일단 3번에 해당 사항이 있고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거는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2번, 4번은 같은 거를 가리키고 있네요. 직지 설명이고 불국사 3층 석탑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거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라는 게 있었죠. 측천무후 때 글자가 발견됐다는. 자, 요것도 해당 사항이 없고 정답 3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었어요. 26번 볼게요. 26번. 사진이 뚜렷해서 이거는 풀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자기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이 자기는 상감기법으로 고려시대에 제작한 문화유산입니다. 여기서 이미 답이 다 나왔어요. 상감청자네요. 뭐가 상감청자인가요? 하나밖에 없지 않나요? 상감청자가? 4번이네요. 4번. 4번이 상감청자죠. 청자는 청자인데 다른 색깔이 구현되게 색깔을 상감기법으로 만든 청자. 그게 상감청자입니다. 1번은 백자, 달 항아리고 2번은 순청자예요. 상감이 아니고 그냥 모양만 만든 순청자. 참외 모양 청자고요. 요거는 백자 중에서도 철화, 검정색으로 올라오게 그림을 그린 철화, 백자고 5번은 파란색 코발트 염료로 그림을 그린 청화, 백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상감청자라는 것만 알면은 그냥 컬러에서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4번 상감청자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자는 중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있는 거고 원래 처음에 개발한 건 중국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기술을 응용을 해서 만들어낸 게 상감청자죠. 상감청자 기법은 고려의 독자적인 어떤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6번에 4번으로 찾았습니다. 자, 27번 볼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외 소재 우리 문화유산을 찾기 위해 헌신한 박병선 박사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될 예정입니다. 그녀는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간행된 직지를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발견을 했고요. 외교장과 의계의 반환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직지라고 우리가 그냥 짧게 줄여서 부르고 있지만 직지심체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실제 이름은 더 길어요. 백운화상 초록 불조 직지심체요절. 원래는 이렇게 긴 이름이지만 우리가 짧게 앞글자만 2개를 떼서 직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옳은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설명한 거는 조선시대 그 이황이 만들었던 성학십도라는 책이 있죠. 요거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설명해 준 거. 요거 직지 설명 아니고요. 세금 수취를 위해서 3년마다 작성됐던 거는 신라의 민정문서죠. 촐락문서라고도 하는 통일신라의 민정문서였고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는 됐죠.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을 뿐이지만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 제작된 거는 초조대장경입니다. 초조대장경. 충신, 효자, 연려를 알리기 위해 간행한 건 조선시대에 만들었던 삼강행실도가 되겠죠. 그림으로 쉽게 사람들에게 유교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만든 거였죠. 그래서 정답은 직지에 대한 설명 3번으로 찾아줄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28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 요절이 간행이 됐어요. 땡땡 시대라고 나오네. 사천대에서 천체와 기상을 관찰했어요. 무슨 시대인지 아시겠죠? 이제 고려 시대로 지금 나오는 건데 마지막으로 고려 시대에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거 과학기술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기도서를 참고해서 거중기를 제작하는 건 고려 시대가 아니죠. 이거 수원화성에서 언급이 되는 거니까 조선시대 겁니다. 그러면 기억이 들어가는 거 지워버릴게요. 화통도감을 설치해서 화약과 화포를 제작했다. 이거 고려 말에 하는 겁니다. 요거는 맞는 얘기고 우리의 약재를 소개한 향약 구급방을 편찬했어요. 요것도 맞는 얘기예요. 향약 집성방이라는 게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게 조선시대 만들어진 거죠. 우리 땅에서 나는 우리 약재에 대한 거를 모은 버전은 또 따로 조선시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리을 농업기술의 혁신 방안을 제시한 임원경제지가 저술이 됐어요. 이것도 조선시대인데 후반부에 서유구라고 하는 실학자 계통의 학자가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으로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니까 3번으로 찾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화사 파트가 종교 부분이랑 이런 부분이 전부 섞여가지고 교육, 종교, 문화 파트를 한꺼번에 문제를 지금 찾아봤는데 여기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내가 아예 모르면 아예 못 푸는 파트가 있기는 해요. 문화유산 파트가 그런데 지금 우리 교재 같은 거 보고 수업 같은 거 들으면 자 이거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답으로 체크하게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오답으로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불상, 탑, 문화유산, 유물 이미지 이런 거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너무너무 생소한 게 있다. 내가 공부를 했는데도 너무 생소한 게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그건 그냥 오답 선지예요. 내가 확실하게 외우는 게 대표적인 유물이 뭔지는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나오는 문화유산의 카테고리는 약간 정해져 있고 살짝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 한능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라는 시험은 한국인으로서 갖춰야 되는 기본 소양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매년 업데이트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그 해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뭐가 새롭게 지정이 됐다거나 그런 게 있다면 그런 문제 내야겠죠. 가령 뭐 가야 문화유산이라던가 유네스코 새롭게 등재된 것들 있잖아요. 최근 5년 사이에 새로 등재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관련된 얘기라던가 가끔 이렇게 박병선 박사처럼 뭔가 해외에서 우리나라 문화유산이 발견돼가지고 환수된 게 있다던가 이런 뉴스가 있다면 이런 시사적인 내용을 반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좀 챙겨서 보려는 노력을 좀 해주셔야겠죠. 이런 부분 챙겨가지고 문화유산 파트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문화 파트 문제풀이 마무리하겠습니다.